안녕하세요. CUTV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카라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카라반 에어컨 꼭 필요한가입니다. 아마 캠핑카를 준비하시거나 카라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에어컨이 사실 굉장히 비싼 옵션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캠퍼 분들이었다면 사실 캠핑장 가서도 선풍기 하나로 버텼는데 과연 이게 에어컨 없이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저도 처음에는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루프탑 에어컨이라고 해서 천정형 에어컨은 한 200만원 정도 선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특히나 카라반이라는 거는 이제 할부로 구매하면서 약 4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 옵션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탑으로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컨일 텐데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차량을 우리가 땡볕에 두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창문 다 열어놨겠죠. 그래도 굉장히 더울 겁니다. 카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텐트 하던 시절이랑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텐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늘 아래에다 치지만 카라반은 대부분 또는 그늘이 없는 곳에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땡볕 아래에 카라반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카라반도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특히 여름에 직접 카라반을 몰기 시작하면 더더욱 느껴질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카라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을 딱 열면 안에가 굉장히 더워요. 그만큼 카라반은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에가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꼭 필요합니다. 형님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유튜브를 꿈꾸면서 벌써 영상을 한 70개 정도로 올렸는데 구독자 대비해서 그냥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보는 게 거의 90%가 넘습니다. 사실 구독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컨텐츠와 재밌는 영상을 좀 준비하려면 저도 기운이 나야 되는데 아재 형님들 도와주십시오. 아재 유튜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에어컨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는 루프탑 에어컨, 그리고 언더베드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그리고 이제 보통 해피콘이라고 해서 가정용 실외기를 하부에 장착해서 쓰는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천정형, 가정형, 그리고 언더베드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고요. 천정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라반 위에 설치한 것을 바로 루프탑 에어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루프탑 에어컨의 장점은 일단은 공간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실외기가 없어요.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냥 천정에 한꺼번에 실외기와 에어컨이 동시에 장착되기 때문에 내부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그 반면에 단점은 너무 비싸요. 종류도 다양하긴 하지만 보통 한 200만원 전후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설치하는 게 바로 가정용 에어컨인데요. 가정용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집에서 쓰는 에어컨 같은 벽걸이형 에어컨을 뜻하는데 이 벽걸이형 에어컨을 이런 보시는 이런 공간들에 장착을 하고 실외기를 영상에서 보이시는 앞에 이제 가스나 이런 것들을 놓는 공간에 실외기를 놓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트렁크의 공간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공간을 하나를 더 포기해야 됩니다. 즉 내부와 그다음 트렁크에 있는 2가지의 공간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좋은 점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통 가정용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선에서 60만원 선에 설치까지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가정용 에어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가정용 에어컨이 일단 루프탑 에어컨에 대비해서 소리가 적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부에서 잠을 자거나 했을 때 소음이 적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루프탑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쓰는 이 IBR4 올해 나올 도메틱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크게 소음을 느껴보지 못해서 가정용을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소음에 비교를 해보지 못했지만 일반적인 뭐 해리어나 이런 루프탑 에어컨에 대비해서는 가정용이 확실히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언더베드 에어컨인데요. 언더베드, 네, 말 그대로 침대 아래에 빈 공간에 설치하는 에어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좀 극명하게 나눠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공간을 죽여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내부에 침대 아래에 있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를 죽여서 그 공간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점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내부 아래 구멍들에서 에어컨의 바람을 나오게 하기 때문에 또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루프탑이나 가정용을 주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은 중간급에 속하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 나가자 달구지라는 캠핑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식 카라반을 끄시는 한 오너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카라반에다가 글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더라고요.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넓고 외장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국식 카라반에 시스템 에어컨, 정말 신박하지 않으세요? 내부에 정말 큰 에어컨이 있어서 정말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알고 계실 것 중에 하나는, 미국식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에어컨 등이 설치가 돼서 나옵니다. 반대로 유럽식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옵션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미국식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역시 설치해서 나온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겠죠.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이 안 될 테니까요. 반대로 단점은 이게 소음이 생각보다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컨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기본적으로 전기가 들어와야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캠핑장에서 220V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노지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 약 2kg에서 3kg 정도 그 효율을 내는 발전기를 이용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이용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인산철과 태양광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태양광 충전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주행중 충전기라고 해서 차량에 연결해서 발전기 대신에 이용하는 그런 또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 나가자 달구지 카페 회원사인 집시맨 캠핑카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노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장치,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여기 아래 보이시는 연락처로 한번 연락을 하셔서 노지에서 발전기 없이, 전기 없이, 그리고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문의해 보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20V 또는 발전기가 있어야지 이용이 가능한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충전기와 인산철 배터리의 조합, 그리고 또 다른 전기 장치의 조합으로 운영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컨은 카라반을 이용하는 오너라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형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에어컨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신다면 가정용 에어컨도 생각해 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런 캐리어나 이런 LG전자 이런 데서도 카라반에 직접 설치해 보셨던 기사님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님들을 찾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카라반에 가정용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출고사에서도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설치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 이게 사실 에어컨의 용도로만 쓰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캠핑장을 가게 되면요, 이 카라반의 에어컨을 바로 히터로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요. 기능적인 부분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히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매틱, 요게 이제 냉방 기능입니다. 일단은 냉방 기능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16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여름에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으로 카라반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습 기능, 그리고 송풍, 마지막으로 히터 기능까지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히터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을 갔을 때는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히터를 이용하는 편이고요. 가스 히터보다 좀 좋은 부분은, 가스 히터는 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2층 침대에서는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반대로 이 에어컨을 이용한 히터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서 하부로 공기를 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가스 히터랑 에어컨 히터를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해주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루프탑 에어컨 중에 일부 기종들은 에어컨, 히터, 제습, 송풍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IBI4 같은 경우에도 히터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용을 해봤는데요. 아주 좋은 효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위에서 내려오는 공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올라오는 히터와 그거를 이제 섞어줄 수 있는,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켜줄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루프탑 에어컨이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용 에어컨도 히터가 같이 동시에 구동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엑셀의 하중을 일반적으로 한 1500, 1800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정해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이 계속 추가되면 하중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무게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프탑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효율이 좋은 것들도 있고,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인버터가 없어서 전기를 좀 많이 먹는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많은 정보들은 우리 네이버 카페 나가자 달구지에 가시면 많은 회원분들께서 이런 공유를 많이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제깍 답변을 달아드리니까 한 번쯤 오셔서 여기 보이는 링크를 따라서 한번 오시면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형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유튜버 아재 유튜버 키워주시기 위해서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CU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